결혼 47년. 아내는 이제 제 이름도, 자식들 이름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모두 잊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녀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갈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의 추억도 갈등도 모든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 제 비밀만은 기억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저질렀던 그 실수. 아무도 모르는 아내에게도 숨겨왔던 그 순간을.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억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 봄, 저는 수진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어떻게 내가 이런 여자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이 아닌지 확인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수진이는 밤새도록 젖을 먹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죠. 2년 후 딸 지혜까지 태어나고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죠.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수가 달려와 안겼을 때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해요. 지혜가 수진이 치마를 잡고 말할 때 저는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 결혼 초기의 그 설렘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수진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95년 민수가 고등학생, 지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습니다. 26살, 결혼 18년 차인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제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제 농담에도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은영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그냥 아이들 아빠, 생활비 벌어오는 사람 정도였는데 은영에게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커피를 마시고 가끔 저녁을 같이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어봐도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죠. 그 시절 수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도 분명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1999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영과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했어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들면 말해줘요.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진이를, 아이들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은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은영도 제게 감정이 있었고, 저 역시 완전히 단절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몇 달 후 은영은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저는 다시 평범한 가장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어요. 수진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평생 가져가야 할 비밀로 말이죠.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더 잘해주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짧은 방황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노년을 맞이했죠.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했던 것일까요? 때로는 제가 멍하니 있을 때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곤 했거든요. 무슨 생각 그렇게 깊게 해요? 그냥 우리 행복했네 하는 생각이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2019년 수진이가 7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상들이었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린다거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까먹고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 앞길을 잃어버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보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에 접어드신 것 같네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의사 말을 듣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야, 수진아. 집이 어디죠?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 몇 달은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수진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어제까지 기억하던 것도 오늘은 까먹고 익숙한 집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 맞나요? 50년을 산 집에서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도 가끔은 예전의 수진이가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맑아진 눈으로 여보야, 내가 많이 아프죠? 라고 물을 때면 저는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아프면 서로 돌봐줘야지.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거나 이상한 말을 하며 지냈어요. 밤에는 집을 나가려고 하고 낮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상의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안 돼. 엄마를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집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과 이웃들까지 나서서 간신히 찾았는데 수진이는 동네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2021년 봄, 수진이는 시내 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수진이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돌아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가족분을 못 알아보시는 건 흔한 일이에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매번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혼자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날 때 말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말기 단계입니다. 기존의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고 새로운 기억도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식사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야. 남편.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혼자 말했어요. 오늘 민수가 전화했어. 손주 수연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하더라. 너 그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지혜는 요즘 요리 배운다고 하네. 너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또렷한 예전의 수진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녀를 보러 갔어? 저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어, 수진아? 수진이는 여전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99년 봄. 당신이 그 여자를 보러 갔을 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은영과의 마지막 만남.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났던 그날을 수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수진아, 그게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잖아. 나도 봤어.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저를 봤다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 울고 있더라. 그 여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날 은영과 헤어지면서 저는 울었었죠.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말이에요. 수진아, 그때 내가 있었구나.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25년 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은영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을 때 그녀의 슬픈 표정과 제 자신의 죄책감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울었잖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수진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가족한테 돌아왔으니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수진이가 홀로 견뎌왔을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참았어? 어떻게 나한테 좋게 대해줄 수 있었어?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예전의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사랑하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기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간병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살았구나.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한 47년이 모두 행복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울던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잠깐 헤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구나. 수진아. 그래서 더 사랑했어요.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수진이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당신의 마음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게 누군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수진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약속해요. 뭘? 앞으로 남은 시간 서로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나쁜 기억은 이제 정말로 다 버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 사랑만 기억할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만 기억할게. 그날 이후 수진이의 상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대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서 수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추억들, 아이들 자랑, 그리고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이자 아내였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진아, 오늘 지혜가 전화해서 그러는데 엄마 김치찌개 맛이 그립다고 하더라.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너만 알고 있는 거니까. 수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민순의 막내 아들 준호, 너 닮아서 그런지 정말 똑똑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고 하네. 너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나니? 가끔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처음 느껴본 이 느낌을. 예전에 둘이 함께 듣던 노래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수진이가 제 손을 살짝 꼭 쥐는 것 같았어요. 2024년 여름이 되면서 수진이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양원에서 보냈어요. 수진이 곁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봐, 수진아. 우리 신혼여행 때 사진이야. 제주도에서 찍은 거 기억나? 너 바람에 머리 날려서 한쪽으로 다 넘어갔는데도 정말 예뻤어.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와 지혜에게 연락했고 아이들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모였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수진이 침대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조용히 불렀지만 수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수진아. 나야. 사랑해요. 그 세 글자에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진이가 저에게 남긴 말이 사랑해요 라니. 나도 사랑해, 수진아. 평생 사랑했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수진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그것이 수진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47년간 함께한 제 인생의 동반자,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준 여자가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해 주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지낸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들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수진이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형부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언제나 형부님 자랑만 하셨거든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감싸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47년간 수진이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진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수진이,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수진이. 모든 사진 속에서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실수를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뎌냈을 수진이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며 세상을 떠난 수진이. 그녀에게 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했던 47년의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보, 혼자서도 잘 지내요? 응,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너 걱정 마. 아직도 그때 일로 자책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제 안 해. 내가 말했잖아. 사랑만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수진이는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수를 기억한 것도,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준 것도,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말해준 것도,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가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것은 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해 깨달은 저의 진심, 가족을 향한 진짜 사랑이었어요. 실수하고 후회하면서도 결국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마음을 기억했던 거죠. 치매라는 병이 수진이의 기억을 모두 지워갔지만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았던 거죠. 저도 이제 수진이를 따라 하나씩 기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서로 상처 줬던 말들, 그런 것들은 천천히 지워가고 있어요. 대신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만 남기고 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가끔 찾아와서 말해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야.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안 외로워.